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지도부 책임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서울 경기 지역 경선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1위를 지켰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는 친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치열한 순위 다툼이 계속됐습니다. 절기상 처서가 지나면서 주말인 오늘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유원지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 객이 몰렸고 공원묘지에도 추석을 앞두고 성묘객들의 발길로 북적였습니다. 2001년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 2명이 2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은행 주차장에서 직원 1명을 권총으로 쏘고 현금 3억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또 한 번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발표에도 긴축 강화 발언을 이어가면서 우리 경제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산 무기인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로 수출됩니다. 방위사업청은 폴란드 군비청과 국내 방위산업 역사상 최대인 7조 6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랑에 빠진 국민의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권을 잡을지 아니면 지도부 전면 쇄신 목소리가 이를 압도할지가 관심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주진희 기자, 의총이 시작된 지 3시간이 넘었어요. 결론이 났습니까? 네, 결론은커녕 의원총회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후 4시에 시작한 비공개 의원총회 긴급으로 시작했는데 3시간 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먹을거리도 지금 안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전기차 문제로 미국 등 해외 출장을 간 의원들이 있어서 115명 중 7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를 결정하면서 생긴 지도부 공백을 한창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총 직전 있었던 중진회의 논의를 보면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데 다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 대행으로 기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하신 분은 다수는 지금 그런 걸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그대로 가되. 네. 다만 일부에서는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데는 권성동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들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어지는 거 보면 의총장 안에서 의원들 간의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사실 뜨거운 토론 분위기라기보다는 회의 중간에 나온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숙연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중간엔 권성동 원내대표가 밖으로 나와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도부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어떤 논의 좀 하는지 있어? 오늘 안에 결론이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MBN 뉴스 주진이었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직접적인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페이스북을 통해 경북 칠곡에 머무르며 책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 비대위원 개인에게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 잠적을 예고했습니다. 이 정도면 잠적할 겁니다. 그냥 한번 벌어서 다퉈야죠. SNS 소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는 당원 가입하기 좋은 금요일 저녁이다라는 글을 올렸고 오늘은 경북 칠곡을 찾아 성묘를 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당분간 칠곡에 머물며 책을 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보수 텃밭인 TK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의원총회 결과 등 당내 반응을 바탕으로 SNS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비대위 체제가 유지되면 비대위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를 구하는 등 바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서울 경기 지역 경선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는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가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가 서울 경기 지역 경선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국 권리당원의 37%가 몰린 수도권 경선 결과 이재명 의원이 누적 득표율 78.22%로 1위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21.78%를 기록했습니다. 이 의원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변함없는 높은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어깨가 무거워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박 의원은 대의원들의 투표를 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대교체 불발과 관련해서는 한번 진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안 됐다고 해서 세대교체를 위한 노력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후보 간 격차가 큰 당대표 선거와 달리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치열한 순위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1위로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노리고 있지만 2위 고민정 의원이 5.63%포인트 차이로 뒤쫓고 있습니다. 내일 투표할 대의원들이 친문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 의원의 막판 뒤집기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3위에서 5위 싸움은 더 치열합니다.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의원이 일단 당선권인 5위 안에 들어있지만 서 의원과 비이재명계인 송갑석 의원의 차이가 약 2.4%포인트라 대의원 투표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전국 대의원 회의를 열고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결과에 1, 2차 국민 여론조사, 일반 당원 여론조사를 합친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MB 뉴스 이현지입니다. 오늘 정치 톡톡에서는 국민의힘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박자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관심은 국민의힘이 지도체제를 어떻게 가져가냐인데 어떤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는 방법입니다. 당대표 대신 들어선 비대위원장도 직무 정지가 됐기 때문에 당대표의 대대행인 셈입니다. 국민의힘 법률팀은 당헌에 따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내년 1월 8일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면서 대표직이 공석이 되고 권 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았던 것과 같은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안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어제 법원 판결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법원은 비대위원들의 지위와 비대위 자체가 유효하다고 볼 여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사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박 기자, 그 두 번째 방법이요. 정기국회도 앞서고 있고 권 대표가 친윤 핵심 중에 핵심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지도부를 교체하면 새 정부 첫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당의 화력을 모으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일각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선 후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리 꼬이고 또 저리 꼬인 문제를 풀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전면 쇄신하자는 건데 이런 목소리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5선 중진의 조경태 의원이 오늘 목소리를 냈는데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휴대전화에 찍힌 당대표 내부 총질 문자를 언급하면서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아야 할 문자가 공개돼 후폭풍을 일으켜 여당과 정부가 민생을 챙기지 못했다고 비난했고 정체된 지지율을 언급하면서 특히 권성동 지도부가 쉬는 것이 좋다며 새 지도부의 선출을 직접 주장했습니다. 또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도 비대위 효력이 없다면서 권성동 대표에게 결자 해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결자 해지의 자세로 본인과 대통령과
당과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는 게 정도가 아니냐.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또 대통령과 이준석 전 당 대표하고의 화해도 만들어내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법원이 결정한 거예요. 이 전 대표 측은 앞서서 봤지만 또 가처분 내겠다고 하고 정치의 영역을 법 영역으로 끌고 가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법원이 비대위 자체는 유효하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긴 만큼 이 전 대표 측이 비대위 효력 정지 심판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내 비상 상황 규정과 같은 당내 합의를 사법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건데요. 법에 정당의 운영을 세세하게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결정이나 판결을 내려도 사실 양쪽 모두에게서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에 대해서 정치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재판에 임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정당 내부의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정당의 특수성에 대해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이 전 대표는 현재 휴대전화를 끈 채 페이스북으로만 소통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잠행을 이어가다가 또 다른 법적 대응을 할 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전 대표에 대한 반발도 있어요. 당에 타격을 입힌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나요? 네, 직접 취재해보면 사실 직접적으로 이 전 대표의 이름을 언급하는 건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당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내후년에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또 오늘 삼선 의원 간담회와 의원총회에 참석한 조혜진 의원은 새 지도부 선출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전 대표가 오늘 칠곡 선친 성묘를 갔다는 걸 SNS에 올렸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됐어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앞서 보셨겠지만 이 전 대표가 오늘 성묘했다고 칠곡에서 이제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예. 칠곡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정의용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당이 비대위원장 외에 비대위원은 존속하겠다라고 밝혔던 만큼 이걸 저격한 게 아니냐며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이 한 방송에서 오늘 말했는데요. 이 전 대표가 이에 대해 비상식적이다. 이러니 말세가 가까워진다고 강하게 부인했는데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올려온 게시물이 항상 정치적 해석을 낳아왔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자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난히 길게 느껴진 여름인데 이제 끝이 보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선선한 공기까지 드디어 가을이 오는구나 싶어서 반가운 날이었죠. 시민들의 표정은 한창 밝았고요. 추석을 앞두고 미리 성묘에 나선 분들도 많았습니다. 가을 문턱에 들어선 날씨를 장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이 부쩍 높아진 최북단 강원 철원평야. 누렇게 변한 들녘에 콤바인이 부지런히 오갑니다. 이른 추석 탓에 올해는 조금 일찍 가을거지가 시작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른 성묘에 나선 가족들. 제수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합니다. 인사드리자. 우리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쾌적한 날씨에 오랜만에 만난 친척과 이야기판을 벌입니다. 잡초도 뽑으며 아버지 묘소를 돌봅니다. 대리사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애들한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절기상 처서가 지나고 맹위를 떨친 찜통더위를 신선한 공기가 밀어낸 첫 주말. 도심 속 공원에는 모처럼 습하지 않은 상쾌함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비눗방울은 시원한 바람을 타고 푸른 하늘을 수놓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독서를 하는 모습은 가을이 왔다는 것을 실감케 합니다. 주말에 요즘에 너무 최근에 더웠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에어컨 틀고 영화 보고 그랬는데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사생대회에 참석한 아이들은 하얀 도화지에 평화라는 주제로 상상력의 나래를 펼칩니다. 비둘기를 가운데 그리고 그 겉에다가 무궁화가 있는 하트를. 비가 안 오다 보니까 그림 더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오늘보다 더 낮고 낮 최고 기온도 20도대에 머물며
오늘보다 가을로 한 걸음 더 들어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범인을 잡지 못하고 미궁에 빠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에서 있었던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인데요.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용의자 2명을 21년 만에 검거했다는 소식입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30대 중반 눈이 처진 남성과 20대 후반 눈과 입술이 두툼한 남성을 찾습니다. 21년 전 대전의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찾는 수배서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 직원 1명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수송 차량에서 3억 원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상금까지 걸고 수사에 나섰는데 용의자들이 복면을 쓰고 짙은 썬팅 차량을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20년 넘게 미궁에 빠져 있었는데 그제 경찰이 유력 용의자 2명을 붙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현장에 남아있던 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특정했고 용의자들을 살인 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한 겁니다. 경찰은 용의자 중 1명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현재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0대 여성은 숨진 남성의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문 앞에 출입 통제선이 쳐 있습니다. 과학수사대원들이 아파트 주변을 돌며 감식을 합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119의 지인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파트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정도만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찰을 요청을 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선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이 지인에게 여성을 살해한 사실을 털어놓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숨진 여성은 남성 어머니의 간호인이었습니다. 경찰은 둘이 금전 문제로 다퉜다는 지인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부산의 한 공장에서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붕 방수 공사를 하다 패널이 깨지며 35m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경찰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포함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날라온 금리 관련 소식입니다.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제의 일부 고통을 유발해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리가 떨어지지 않겠냐는 시장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뉴욕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이상주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미국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며 또 한 번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Estimates of longer run neutral, then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 could be appropriate at our next meeting. 최근 물가 정점론이 나올 만큼 지표가 다소 둔화됐지만 계속 긴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파월은 최근 성장세 둔화에 따른 긴축 속도 조절론을 넌지시 암시하기도 했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은 다음 달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즉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뉴욕 증시는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리며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연준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시사한 만큼 달러화 강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파월 의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발언은 당장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 김동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파월 의장의 발언에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가 있죠. 네, 그렇죠. 우선
우리 경제가 미국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파월 의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다 보니까 금리와 관련된 공개 발언이 있을 때마다 환율이 요동치고 증시가 출렁거렸습니다. 최근 7월 미국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과 관련된 FOMC 의사록 공개됐을 때만 해도 환율이 사흘 동안 25원 넘게 오르면서 1,34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예고 발언은 그 강도가 더 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e historical record cautions strongly against prematurely loosening policy. 그동안은 금리 인상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두루뭉술한 표현에도 세계 경제가 들썩이곤 했는데 이 정도 확신에 찬 발언이면 경기를 일으킬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는 오늘이 주말이라 아직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타격이 예상됩니까? 일단 환율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제 오후 3시 30분 서울 외환시장이 원달러 환율 1,331원까지 내려간 채로 마감했는데 다전까지 장외 거래는 계속됐거든요. 밤 늦게까지 안정을 이어가던 환율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던 밤 11시 이후, 즉 12시 마감까지 1시간 만에 10원이 뛰어올랐습니다. 예. 오늘과 내일 주말을 지나고 나면 월요일 아침에 더 오른 상태로 개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330원을 넘은 것도 이미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러다가 1,400원도 돌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의 기조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 역시도 그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전고점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350원 영역을 다시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월요일에 열리는데 우리 주식에 투자됐던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당장 미국 증시가 3% 이상 급락하는 검은 금요일을 맞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미국 시간으로는 그 파월 의장 발언이 금요일 오전 10시쯤에 나와서 뉴욕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됐는데 우리나라는 장이 마감된 이후라서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오전 증시 개장 때까지 그 충격이 얼마나 흡수될지 또는 더 증폭될지 미지수입니다. 코스피가 올해만 60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가 최근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씩 돌아오면서 2,500 언저리까지 가까스로 올라왔는데 환율 상승과 함께 외인 투자자가 이탈하지 않을까 또다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우리보다 경제가 안정적인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겠다. 우리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우리도 물가 상승에 따라 꾸준히 금리를 높여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우리보다 더 높이면 글로벌 자금이 이자를 더 주는 미국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걸 막으려고 한국은행은 올해 6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 1번 포함해서 5번이나 금리를 올렸었는데 미국이 거듭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실제로 추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사흘 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겨우 미국과 같은 2.5%로 맞춰놨는데 미국이 파월 의장의 예고처럼 9월 22일 열리는 FOMC에서 또 한 번 큰 폭으로 인상을 해버리면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큰 한미 금리 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김 기자, 그 얘기는 결국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고물가 때문에라도 지금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데요.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올해 남은 2번의 금통위에서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당분간은 25bp로 올리는 거가 기조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외의 기간이라든지 그 외의 충격이 왔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데 사흘 만에 바로 큰 충격이 와버린 거죠. 당장 10월 12일 다음 금통위에서 0.5%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올려야 할 수도 있고요. 11월 24일에 있을 마지막 금통위까지 인상이 이어진다면 기준금리는 3.5%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얘기는 대출 이자가 또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이어갑니다. 우리나라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7조 6천억 원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무기들이 유럽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계약은 7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현대로템이 K2전차 180대, 하나디펜스가 K9 자주포 212문을 폴란드에 수출합니다. 지난달 27일 포괄적 합의인 총괄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이번 계약에서 구체적인 구매 조건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K2, K9 장비가 이 멀리 유럽의 우방국인 폴란드에서 폴란드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폴란드의 평화를 지키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앞서 폴란드는 총괄 계약에서 K2 전차 980대, 경공격기 FA-50 48대, K9 자주포 648문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으로 최대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FA-50은 다음 달 이행 계약 체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산 무기의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 안정적인 군수 지원 능력을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폴란드 무기 수출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 중동과 아시아 등에 이어 유럽으로도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2년 만에 열린 한중 경제장관 회의에서 양국이 공급망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전국 물류망을 위협했던 요소수 사태. 지난해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필요량의 98%를 중국에 의존했던 우리나라에서는 대란이 일었습니다. 2년 만에 열린 한중 경제장관 회의에서 이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공급망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장급으로 된 공급망 협력 조정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화상으로 열린 한중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두 나라 경제 협력을 위한 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다음 한중 경제장관 회의는 내년에 세부적인 일정을 정해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지난 5월 방한했던 바이든 대통령에게 현대차그룹이 105억 달러, 우리 돈 14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미국에서 만드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그룹의 미국 생산 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배터리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만든 것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이 현대차와 기아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은 자국에서 만든 전기차만 보조금 1,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초청으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만난 여야 의원들은 강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현대 EV차 공장이 25년에 조지아에 준공이 되니까 그때까지 이 법안의 적용을 좀 유예할 수는 없는 것이냐. MBN이 입수한 현대차와 기아 내부 자료입니다. 올해 생산 전기차 110만 대 중 90% 가까운 94만 대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2018년 이 비중은 48%였다가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할당 관세 유예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즉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에 의해서 중국 의존도가 올라갔거든요.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는 미국 내 생산 제품을 50% 이상 써야 하고 2029년에는 이게 100%가 됩니다. 탈중국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급박한 움직임에 정부 역시 공급망 확보와 유리한 통상 교섭 등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에리골콤 인디애나 주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거론하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발전소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이곳에서 방사능이 유출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전력망이 다시 연결됐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한중 기자입니다.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섬광이 내리치더니 이내 불길이 치솟습니다. 폭발이 이어지며 불기둥은 갈수록 커지고 위성사진에서도 흰 연기가 퍼지는 게 한눈에 확인될 정도입니다. 이 화재로 자포리자 원전의 원자로 2기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력망이 복구될 때까지 꼬박 하루 동안 주민들은
방사능 유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Всі бояться, що буде далі, ніхто не знає, що на тебе чекає кожну хвилину, кожну секунду. Я чула вже новини, що 자포리자 원전 지역은 러시아가 점령했지만 운영은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습니다. Обстрілів, пожежа на атомній електростанції. Повторюю, в результаті обстрілів військами російської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직도 위험한 상태라며 러시아의 원전 통제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Які дії Росії, які можуть спровокувати відключення реакторів, знов поставлять станцію за крок від катастроф. 러시아는 이번 화재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다음 주 자포리자 원전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입시학원에서 매출 1위 강사를 1타 강사라고 부릅니다. 한 1타 강사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학원으로 옮겼는데요. 법원은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7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국내 대형 온라인 입시학원과 7년간 강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국어 영역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해 1타 강사가 된 A씨는 4년 만인 2019년 돌연 온라인 강의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경쟁사 홈페이지에 해당 강사의 광고가 올라왔고 한 달 후 실제 강의가 개설됐습니다. 기존 학원 측은 A씨를 상대로 5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일부 학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경쟁사로 무단 이적한 건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교재나 홍보 비용 등은 위약금 계산해서 빼야 한다는 강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인 75억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사에게 계약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배상 금액에 있어서는 학원 측에 유리한 계산이라 판단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또 기존 학원의 매출액이 경쟁사보다 월등하게 큰 만큼 이적이 피고에게 더 이익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3시간 뒤 우리나라의 네 번째 추기경이 탄생합니다. 이 화면 속에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잠시 뒤 로마에서 서임식을 한 뒤 추기경에 공식 임명됩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전 세계 사제를 관장하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깜짝 발탁된 지 1년 만에 추기경으로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 Un consistorio per la creazione di nuovi cardinali. Ecco i nomi dei nuovi cardinali. Monsignor Lazzaro Yu Heung-sik, prefetto della Congregazione per il Clero. 잠시 뒤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서임식을 갖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추기경의 상징인 빨간색 모자 비레타와 추기경 반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한국인 추기경은 선종한 김수환, 정진석 추기경과 지난해 은퇴한 염수정 추기경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1951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1979년 로마 유학 중 사제의 길로 들어선 유 추기경은 교계의 소문난 일꾼입니다. 대전 교구장이던 2020년 세계 교구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나눔에 나서는 등 저개발국 지원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백신 나눔 운동은 적어도 교황청 안에서 한국의 위상을 이렇게 높여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5년 이후 4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는 등 북한 사정에도 정통해 교황의 방북을 성사시킬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황님 북한 방문의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4월 달에 갔을 때 교황께 말씀을 드렸고 또 교황께서 거기에 정말 하셨고 가고 싶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친분이 두터운 데다 앞으로 교황 선출회의 콘클라베에 참여할 수 있어 한국 교회의 위상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기세가 수그러드는 것과는 반대로 위중증 환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개량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 5천여 명으로 나흘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3만 3천여 명이 줄며 방역당국 예상대로 재유행이 꺾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위중증과 사망자는 많은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79명으로 이번 재유행 이후 또다시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86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 사이에 2, 3주의 시차가 있는 만큼 당분간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생자의 한 20% 정도가 60세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는 수요일에는 개량 백신을 포함한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됩니다.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개량 백신은 현재 식약처가 3차 접종 등에 활용할 수 있을지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주말인 오늘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도 25도 선에 머물며 종일 선선했는데요. 휴일인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8도로 평년 이맘때 더위를 보이겠지만 아침 기온은 16도로 평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나오실 때는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비 소식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모자나 양산 등으로 햇볕 차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춘천과 대전 15도, 충주는 14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요. 남부지방도 오늘 아침 20도 안팎을 보였지만 내일은 2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고 낮에는 기온이 오늘만큼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의 한낮 기온은 속초와 울진 25도, 포항도 25도 선을 그치며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돌며 더위 걱정은 없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마치기 전에 오늘 날씨만큼이나 청량한 바다 풍경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배병민 기자가 담아온 강원도 삼척의 바닷가입니다. 네, 저곳으로 막 가고 싶어지네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환상적인 동해바다 감상하시면서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Spirit of my silence, I can hear you, but I'm afraid to be near you, and I don't know where to begin, and I don't know where to begin. Somewhere in the desert, there's a forest, and an acre before us, but I don't know where to begin, but I don't know